안녕하세요, 김승민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세상에 뛰어든 전직 체육교사, 현직 마케터인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김프로라는 이름으로 또 필명으로 브런치라는 이 플랫폼에서 글을 또 쓰고 있고요. 메타버스 B2B SaaS 플랫폼인 엘리펙스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이란 어떤 마케팅을 말하나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마케팅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지털 마케팅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굳이 차이를 찾자면은 이 메타버스 마케팅은 3D 가상 공간 내에서 펼쳐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기존의 2D 기반의 홈페이지, 웹페이지에서 일어나는 마케팅 활동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 마케팅을 3D 가상 공간에서의 마케팅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는 메타버스 마케팅 관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실까요? 시장에 설명을 할 때 B2B 메타버스 SaaS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업 실무자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도입,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까지 동시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들, 또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가질 수 있게, 구축할 수 있게, 혹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마케팅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랑은 차별점이 있는 게 솔루션을 직접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광고 에이전시 같으면은 기존의 플랫폼에다가 광고 모듈을 얹어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플랫폼 자체의 솔루션을 직접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메타버스 마케팅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파티를 한번 열었었는데, 저희가 그 파티에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했던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재미가 없는 설명인데, 사실은 이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게 이 NFT 발행을 통해서 이 찐팬을 모집하는 마케팅들, 또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볼드 에이프 도넛 샵이라고 해서 배즈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그 볼드 에이프라는 유명한 NFT 그 원숭이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 페니라는 토끼 캐릭터를 넣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이제 음원도 발매하는, 또 팬들이 이 NFT를 구매를 해서 음원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요즘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들이 왜 음원을 발매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팬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재밌게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스토리텔링을 짜는 작가님도 투입이 돼서 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재밌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에 맞는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 3D 가상 공간은 쉽게 설명드렸지만 이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이 오프라인 행사장에 와도 메타버스 공간으로 직접 가볼 수 있고, 또 어디에 있든 모바일이든 또 HMD 기기를 쓰든 아니면 PC로든 이 메타버스를 공간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 프로젝트에서 중심이 됐던 또 재밌었던 점은 오프라인과 메타버스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부분이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동영상이나 이 텍스트로만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그들이 사는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함으로써 이 살아 숨쉬는 듯한 N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너무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고, 또 이렇게 여러분 고객들에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좀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마케팅은 보통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태운다던가 여러 웹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처럼 이렇게 광고를 표시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처럼 메타버스 마케팅은 공간 자체를 구축해가지고 공간 자체가 마케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고객들과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이 메타버스로 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에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만드는 이제 미러월드 형태의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브랜드가 우주 항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노란색 행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내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 나의 IP를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그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CES에서도 메타버스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제 메타버스 김 프로그래서도 CES 2023을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눈길이 갔던 게 이제 CTA라고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의 부사장인 스티브 코닉의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을 했는데 첫 번째가 가상화고 두 번째가 몰입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상화 개념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방향과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또 앞으로는 특정 산업에 국한돼서 서비스가 솔루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가상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연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VR이 아닌 AR에 투자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VR은 우리가 현재 VR 게임하러 갈래? 라고 하면 하루 중에 한 2시간, 3시간을 할애해서 게임을 하러 가야 되지만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스노우 어플 같이 AR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애플, MS, 구글 등이 이제 AR 글래스를 개발하는 데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물론 현재는 아쉽게도 이 포기 단계에 있습니다. AR 글래스를 아쉽게도 지금은 개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그 개발 단계를 포기한 이유가 전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콘텐츠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AR 글래스를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 카메라에 비추는 그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 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일단 현재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보는 메타버스의 전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쇼핑과 게임 같은 이 특정 산업에 국한돼서 발전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MWC에서도 메타버스가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MWC에서 아쉽게도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어디에서 언급됐는지 많이 찾아봤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실 생성형 AI였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SK의 이 K-AI 얼라이언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K-AI 얼라이언스는 SK와 한국의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스타트업들과 함께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이제 한국만의 AI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물론 그 안에서 SK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도 언급이 됐지만 주로 이제 언론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라는 마케팅 용어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WC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발 XR 기기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샤오미가 XR 기기를 또 선보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조금 후인 시점에 이제 애플과 구글이 이제 AR 글래스의 개발을 좀 내려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처음에 애플의 AR 기기 가격을 예상했을 때 상당히 좀 상용화가 되기엔 또 대중화가 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가격이 아닐까 또 무리가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MWC를 통해서 다양한 중국 업체에서 XR 기기를 내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XR 기기들이 좀 보편화되고 또 그 안에 게임이나 쇼핑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실렸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좀 벽이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MWC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시사한 바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사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성공적인 메타버스 마케팅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배울 점이 많다? 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트나이트에서 그 트래비스 스캇이 콘서트를 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지금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보시면 이 뷰수가 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봤을 때 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현재의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를 보시면 단순히 트래비스 스캇의 아바타가 나와서 공연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에 맞게, 음원에 맞게 이 거대 아바타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또 번개가 치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는 현실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비슷한 아바타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은 실제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실제로 숨쉬는 사람을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포트나이트에서 개최했던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전체 구성이 현실에 없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아무래도 그의 음악이 워낙 이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기 때문에 이거를 3D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행사를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했다. 메타버스를 사람들한테 이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건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했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마케팅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마케팅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 메타버스를 처음 접한 게 교사 시절이었거든요. 교사 시절에 이제 부장님이 우리도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저도 메타버스를 처음 봤는데 이게 왜 메타버스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레디 플레이어 원에 있는데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바람의 나라의 약간 좀 3D 버전에 그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과 아바타가 가서 화상을 하는 거랑 내가 그냥 화상 채팅방에 들어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설명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에게도 논리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도 나도 메타버스라는 마케팅 용어를 가지고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라는 이 워딩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이 메타버스 마케팅이 뭐 돈을 얼마나 벌여들였고 얼마나 비즈니스 효과가 있었고 이걸 떠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좀 인식을 안 좋게 심어준 것 같아서 좀 작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 마케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채용 기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 마케터가 되기 위한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할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곳에 있고 제가 메타버스 마케터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취준생분들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거나 이 메타버스는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 블록체인 기술, 거기 안에 있는 NFT, 그리고 이제 아바타부터 해서 3D 기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지식들, 물론 저도 이걸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자 하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상현실의 세계가 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상상력이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실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 애즈나 이런 것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 지면 광고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2D 형태로 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공간에다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없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상력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호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떤 취준생분들한테 어떤 자격증을 따라 어떤 공부를 해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일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상상력 그리고 이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는 그 호기심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면 주말에 이제 핫플레이스를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매개는 똑같아요. 3D 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매개는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방문을 하고 왜 재방문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걸 인스타그램에 자꾸 업로드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갖다 보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상상력도 발전을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공간을 빌드하고 또 고객의 공간을 구축해 줄 때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취준생 분들에게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